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먼저 제10조 3항을 볼게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할 때 원인은 무슨 말인가요? 노트 필게요. 노트 55페이지. 자, 동그라미 1고 동그라미 2번 있죠? 각각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A가 B를 죽이겠다는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였죠. 이때 칼을 찔렀다는 것이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잖아요.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살인죄의 구속요건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A는 정상인이죠. 그쵸? 정상인, 즉 책임 능력자가 살인죄의 구속요건적 행위를 실행하고 있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범죄 행위와 책임은 동시 존재한다. 이게 이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무슨 죄가 됩니까? 살인죄가 되어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A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찔러 죽이는 것이 좀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이게 되면 나는 죄값을 다 달게 받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10조 1항하고 10조 2항이 있대요. 10조 1항은 심신상실자가 되어서 벌을 받지 않죠. 그쵸? 그럼 10조 2항은 어떻게 됐어요? 10조 2항은 임의적 감경이었잖아요. 어쨌든 감경될 여지가 있잖아요. 이 좋고 좋은 조문이 있는데 굳이 내가 맨정신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게 되면 나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 10조 1항하고 2항을 이용해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나는 벌받지 않을 수도 있고 감경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2번 그림 갈게요. 야 이렇게 죽이지 말고 이렇게 죽이자 이거요. 그래서 A가 정상인이었어요. A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책임 능력자였죠. 이 B라는 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술을 먹어요. 술이나 또는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해서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상실자나 미약자로 만들어요. 여기 1항하고 2항의 적용을 받으려고 자신을 상실자나 미약자로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상실자 또는 미약자가 되어서 칼 들고 가서 B를 찔러 죽여버리죠. 그쵸? 그러면 A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A는 지금 칼로 찔러 죽일 때 상실자 또는 미약자 이 상태에서 칼로 찔러 죽인 거잖아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10조 3항에 나와 있다. 10조 3항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칼로 찔러 죽였을 때에 2항을 앞에서 배웠던 1항,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퀄 책임 능력자와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고요. 다시 한번 노트 가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가벌성 자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입법적으로 해결했긴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해서 이건 조문이 없죠. 근거는 조문이 없죠. 근거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론이 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 근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개념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쭉 가보시면 교재 다시 와볼게요. 책임 능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을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볼게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술을 먹어요. 그 상태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이건 고의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상실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사례.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워 죽이죠.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그렇죠? 이건 과실이죠. 과실. 그래서 이 사례 10조 3항에 해당하는 사례는 고의든 과실이든 두 가지 사례가 다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책임주의의 관계 볼게요. 자 문제점 책임주의는 행위 시에 책임 능력이 있음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제가 전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노트 펴볼까요? 자 이 그림을 자 위에 그림 있죠?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밑에 이 그림처럼 두 개를 쪼개봤어요. 자 먼저 A가 책임 능력자인 상태에서
자신이 B를 찔러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술과 마약 등으로 해서 자신을 심신상실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바로 뭐다? 이걸 원인행위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그 심신 장애인 상태에서, 상실 미약 상태에서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범죄 행위시, 실행시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박스만 일단 보고 판단해보면, 자, A가 B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술을 마실 때, 마약을 할 때에는 A는 책임 능력자였죠. 능력자였잖아요. 그쵸? 책임 능력자였어요. 근데 A가 B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살인죄의 구속요건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살인죄의 구속요건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1번 그림에서 보았을 때 A가 B를 칼로 찔러 죽이는 모습이 바로 살인죄의 구속요건적 행위인 거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살인죄의 구속요건적 행위인 것이지, 술이나 마약하는 것이 살인죄의 구속요건적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 자, 그러면 A가 상실 상태, 미약 상태에서 칼을 들고 B를 찔러 죽인다라고 했을 때 이 행위는 A가 지금 책임 능력자가 아니죠. 지금 A는 상실자 또는 미약자잖아요. 그쵸? A는 책임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A가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 것은 살인죄의 구속요건적 행위 맞죠? 맞아요. 자, 그럼 봐봐요. 그래서 1번이 책임주의잖아요. 이 1번 그림이 책임주의잖아요. 즉 책임주의, 즉 행위와 책임이 동시 존재의 원칙, 동시 존재해야지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살인죄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때 칼을 찔 당시에 A는 정상인이었기 때문에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에 따라서 A를 살인죄 처벌할 수가 있었는데,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술 마실 때는 책임 능력자이지만 살인죄의 요건이 아니고, 칼로 찌를 때는 살인죄의 요건이지만 책임 능력자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불일치하잖아요. 이 그림이 원인행위에서 이 그림이 불일치하고, 실행행위에서 이 그림이 두 가지가 불일치하잖아요. X 동그라미 X 그림이 다르잖아요. 동그라미 돼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 사례를 두고 과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과 이 10조 3항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학자들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조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본 결과 이렇게 학설이 원인행위시설, 실행행위시설, 그 외에 다른 또 학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원인행위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A가 있고 B를 죽이려고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자기가 술이라든지 마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A가 이렇게 또라이가 돼요. 술을 먹으니까 또라이가 되죠. 또라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칼을 들고 B를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걸 뭐라 했어요? 술을 마시는 행위를 원인행위라 그랬고, 원인행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원인행위 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위해서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라고 물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원인행위 시설은 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동시존재 원칙은 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동시존재 원칙을 이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원인행위이면서 이걸 유지시키려고 하면 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뭐다?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뭐예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곧 뭐다? 살인죄의 실행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바로 뭐다? 이 A가 책임 능력자였잖아요. 책임 능력자였기 때문에 이 술 마시는 것이 원인행위이면서 실행행위가 되고 이것이 착수가 된다. 이것이 그래야지만 이것이 이퀄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설은 약간의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이 원칙은 대원칙이기 때문에 칼로 찌르는 이것이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 단계에 해당하는 술 마시는 것이 착수다. 이것이 실행행위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인행위 시설이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능력자 정상인일 때 바로 술 마시는 것에 착수가 있다. 그래서 이 원칙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이 일치를 한다. 일치설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착수를 어디로 봐요? 원인 행위 시의 착수를 보고 가벌성의 근거도 술 마실 때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라고 봐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원인 행위 시 원인 행위 시로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자,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일단 형법의 태도를 말씀드렸죠? 자, 10조 사망은 그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거 자체가 일단 한 문제짜리. 근데 그 이론상의 근거는 과연 뭘까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 행위 시에 구하는 견해가 있다. 이것이 과거의 다수설인데 오늘날의 다수설은 아닙니다. 이것이 일치설이다. 일치설이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은 여전히 일치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원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원인 행위 시설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유지입니다. 유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유지. 원인 행위 자체가 실행행위가 되고, 즉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실행행위가 되고, 그 술 마시는 것 자체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견해의 비판점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건 누가 비판할까요? 밑에 있는 학설이 이것을 비판하겠죠. 이 견해를 비판합니다. 자, 어떤 비판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술 마시는 게 살인죄냐? 술 마시는 게 어떻게 살인의 착수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범죄 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보호장적 기능마저 침해가 된다. 착수와 미수를 구별을 곤란하게 하죠.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착수 시기가 앞당겨진다. 그래서 정형성 무시하게 되고 보호장적 기능이 침해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견해를 이러한 비판을 밑에 있는 학설이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접 정범과 이론 구성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도 비판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죠. 자, 학설 맨 밑에 각주 4번 체크해보세요. 이 견해는요. 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책임 능력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걸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간접 정범과 유사하다. 이러한 견해거든요.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면 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구로 삼아서 책임 능력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범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에 간접 정범과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옆에 있는 학설이 뭐라고 비판한다고요? 아니다. 너네가 간접 정범과 유사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간접 정범과 그 이론 구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 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도구로 삼는 것이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타인이 아닌 너 스스로 본인을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정범과 유사하지가 않다. 그래서 너의 견해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점 1번, 2번, 3번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유지다. 유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견해는 뭔가 하면 자, 실행행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A가 있죠. B를 살해하려고 지금 뭘 한다 그랬어요? 술이나 마약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또라이가 됐어요. 또라이가 되었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B를 칼로 찔러 죽였다. 왼쪽 사례와 오른쪽 사례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랬어요. 자, 여기서 술 마시는 것이 원인 행위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실행 행위를 왼쪽 견해에서는 원인 행위 시설은 이 술 마시는 것 자체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실행 행위가 되고 술 마시는 것 자체에 착수를 보았잖아요. 근데 오른쪽 견해는 아니다. 어떻게 술 마시는 것이 실행 행위냐? 실행 행위는 칼로 찌르는 게 실행 행위다. 라고 해서 왼쪽 견해와 차이를 두죠.
그리고 이 칼로 찌를 때 바로 뭐가 있다?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이런 말이. 그래서 양자는 불일치하다. 이런 말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책임주의 대원칙인 건 맞지만 이 사례 경우만큼은 뭐다? 예외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원칙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어디까지나 모든 경우에는 다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이 칼로 찌를 때 착수가 있고 칼로 찌를 때가 바로 실행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앞에 원행위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죠.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칼로 찌른 행위는 앞에 있는 술 마시는 행위와 불가분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관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가벌성의 근거는 최초 행위인 술 마시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착수는 어디로 잡아야 된다? 칼로 찌를 때를 착수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실행행위 시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전체 원칙을 예외를 두자라고 해서 예외설리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착수를 어디로 보았다? 행위시로 보았고요. 다만 가벌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래, 술 마실 때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요. 원인 행위시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2번이 다수설이긴 한데 여기서는 뭐 다수설, 소설이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 견해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불가분적 연관설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예외 모델 또는 실행행위 시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이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다? 예외란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 색깔 칠하세요. 됐습니까? 예외가 되는데 다만 착수 시기를 어디로 보았다? 밑에 나올 텐데. 밑에 나오죠, 여기 실행행위 시설의 착수 시기는 칼로 찌를 때, 즉 체계 능력 결함 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칼로 찌를 때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원인 행위 시설은 뭐예요? 원인 행위 시에 착수가 있다는 말은 술 마실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각각 체크하시고요. 자, 올라가 보시면 자, 그래서 보시면 원인 행위 자체가 착수 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의 불가분적 연관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이 되지만 예외가 되지만 칼로 찌를 때 착수가 있지만 원인 행위에 뭐가 있다? 비난의 근거는 여전히 술 마실 때의 비난의 근거는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1번 견해가 2번 견해를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비판하죠. 야, 그건 임마 형법의 대원칙인데 어떻게 그 대원칙의 예외를 너네가 어떻게 쉽게 포기하냐? 어떻게 쉽게 인정하냐? 라고 저쪽 견해가 이쪽 견해를 비판하죠. 그래서 그 비판점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유지설이냐 예외설이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비판점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고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과실이 있죠. 갑자기 웬 고의 과실? 자,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0조 3항 조문이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색깔 칠해볼게요. 여기 예견을 색깔 칠했고요. 자의를 색깔 칠했고 장애를 색깔 칠했고 행위에다가 색깔 칠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견하고 그랬어요. 이 예견을 우리 판례는 예견했다는 말은 고의를 가졌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예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견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은 과실과 동요로 봐요. 이 점에서 학자들과 달라요. 학자들은 예견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로만 국한해야 한다고 보지만 판례는 예견 속에는 예견 가능성까지 포함됐다고 해서 고의하고 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례는 본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자의란 말은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해요. 고의 또는 과실. 그래서 자, 이 예견을 예견 그 다음에 가능성, 자의를 고의 또는 과실 이랬잖아요. 그럼 봐봐요. 예견을 고의와 같은 말, 예견 가능성을 과실과 같은 말, 그리고 자의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 했어요. 그럼 경우수가 네 가지 나오잖아요. 네 가지 나오죠. 고의, 과실, 과실, 고의, 과실, 과실. 네 가지 나오죠. 그쵸? 그 중에서 고의 플러스 고의만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자행위입니다. 고의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부르고 나머지 세 가지 있죠. 고의 과실, 과실 고의, 과실 과실. 나머지 세 가지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고의에 의한 원자행만을 고의범 처리하고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과실범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 중에서 다수의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10조 3항 같은 경우에는 고의, 과실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에 와보시게 되면 유형 나와 있지? 1번에 그래서 고의가 나오는 거예요. 고의에 의한 원자행. 그 밑에 2번에서 과실에 의한 원자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자, 고의에 의한 원자행 볼게요. 행위자가 심신장애 상태를 고의로 야기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의도했던 범죄를 실행한다. 고의하고 의도니까 고의 플러스 고의죠. 고의 플러스 고의잖아요. 이것만 고의에 의한 원자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과실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이거는 고의 플러스 과실, 과실 플러스 고의, 과실 플러스 과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각각마다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범, 부자기범, 그 다음에도 자기범, 부자기범 모두 다 있죠. 그쵸? 그건 어디서 나오는데요? 다시 노트 펴볼게요. 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행위에 뭐가 있어요? 자기, 부자기 다 있잖아요. 자기, 부자기. 그래서 고의에 의한 원자행과 과실의 원자행 속에는 자기, 부자기가 다 있다고요. 그리고 장애에는 상실자, 미약자가 모두 포함되죠. 그리고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책임 능력자와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그 예들은 읽어보시고 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자기 모두 포함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착수식이 정리했고요. 자, 과실에 의한 판례 볼게요. 판례 중요하죠. 별표 쳐볼게요. 답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인데 살해하기로 결심한 후에 고의죠. 고의. 대마초를 흡연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말이에요. 깎아줘요? 이걸 왜 깎아줘요? 형을요. 그쵸? 10조 3항에 해당하는 거죠. 대마초 흡연할 당시에 그 이미 범행의 결심을 예견하고 자유로 심신상해를 상해했을 때 마지막에 감경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이것은 고의에 의한 원자행위죠. 그쵸? 대마초 흡연할 당시에 그걸 예견했다는 말은 고의에 의한 원자행 사례가 된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밑에 과실에 의한 원자행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착수시기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자, 판례 갑니다. 판례 그 첫 번째 거 별표. 자, 갑은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알면서도 음주 만취했죠. 그쵸? 운전했어요. 그쵸? 치어 숨지게 하였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치? 자, 밑에 판결문지 보시면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의했다. 이게 뭐죠? 과실이죠. 과실. 이건 과실과 관련된 사례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감경한다 그러면 틀려요. 밑에도 술 마시고 운전했던 것 자체가 바로 뭐다? 과실이죠. 마지막 가보시면 감경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형법 해석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자, 여기 예견을 뭐라 했어요? 예견을. 판례는 예견도 되지만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라고요.
다시 한번 와보시면 예견 속에는 고의도 되지만 과실도 된다는 것이 판례라고요. 1번 체크하시고. 자, 밑에 판결문지 갑니다. 이 판례 잘 나오니까 별표 쳐볼게요. 예견이란 말 속에는 빨간색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되고, 과실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10조 3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 했을 때 자의가 뭐죠? 고의 또는 과실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실장애에는 상실과 미약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책임 능력자와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돼요. 자, 조문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가보시면 여기 조문 속에는 예견만 되어 있어요. 예견만 되어 있다. 조문에는 예견만 되어 있고, 조문에는 CF 예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에는 이것을 해석할 때 해석을 할 때 판례는 예견도 되고 플러스 예견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잖아요.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거와 이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석에는. 근데 실정법에는 뭐다? 실정법에는 예견밖에 없다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가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